오늘은 부천에 있는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부천이면 아파트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파트 아니고 단기 매도 가능한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경기도 빌라인데 단기 매도가 가능해요? 서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서울 빌라 보면 괜찮죠. 근데 투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소액이신 분들이 서울의 빌라를 보려면 어때요? 좀 애매해요. 뭔가 입지도 안 좋고 구축에 여기에서도 멀고 좀 안 좋은 조건의 빌라들을 봐야 되거든요. 막 단기 매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보게 되는데 또 직장이신 분들, 또 자영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사실 지방 한번 내려가서 임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또 경매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서울 말고 수도권에서 할 만한 물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소액이다,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금을 불려가지고 좋은 물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빌라 하시길 좀 권장드려요. 근데 부천에 있는 모든 빌라가 단기 매도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을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빌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방 개수요. 방 개수 중요하죠. 입지. 입지, 네, 중요하죠. 시세. 시세, 물론 중요해요. 네,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네. 근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본적인 거,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빌라를 하든 상가를 하든 다가구를 하든 심지어 33M2 단기 임대를 하든 동일해요. 그래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빌라를 볼 때 역세권도 중요하고 또 학교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우선시 하는 게 좋을까요? 학교요. 굉장히 가정적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보면 답이 거의 똑같아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역세권. 왜죠? 출퇴근하기 편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학교죠. 내 남편이 뭐 고생해서 역까지 걸어가든 땀 흘리면서 가든 오르막길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 아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 살 때 남편 힘이 강해요? 아내 힘이 강해요? 아내의 힘이 강합니다. 아내 힘이 강하죠. 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학교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세권도 중요하긴 하는데 역세권이 뭐 단기 매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진 않아요. 다만 역에서 가까우면 어때요? 조금 더 비싸고 네. 조금 멀면 덜 비싸다, 좀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에 있는 빌라를 볼 때 기준. 경기도 수도권 이런 부천 같은 데 보시려고 하면 역세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위치, 거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죠? 그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 포인트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서울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물건은 신중동역이랑 그리고 춘희역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춘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신준동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역세권이죠. 네. 춘희역이랑 신준동역이 7호선이잖아요. 네. 이걸 타고 서울의 일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상까지는 한 17분, 그리고 강남권까지도 한 4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출퇴근할 때 평균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해요. 근데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인데 부천인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춘희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있죠. 네네. 여기 서해선이 지나가잖아요. 서해선을 타면 어디 가요? 김포공항역. 여기 가면 5호선도 9호선도 그리고 공항철도도 환승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울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종합 부천 운동장역에 뭐가 들어와요? GTX-B. 네, GTX 들어오면 우리 용산역이든 서울역이든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 그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춘희동도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몇 군데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 있네요. 여기 바로 붙여져 있네요. 가로주택도 있고 넘어가면 뭐 도담 1-1 구역도 있고. 근데 오늘 물건은 재개발 구역은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할 물건을 찾아온 게 아니라 뭐죠? 단기 매도 가능한 물건을 보러 온 거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도할 때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물건은 너무 오래된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준신축을 보는 게 좋겠죠. 오늘 물건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준신축이면 2017년에서 20년 사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신축에 가까운 빌라인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신축 빌라 안 짓잖아요. 그럼 이 일대에서 어때요? 대장 빌라. 대장 가장 깨끗한 빌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바로 이 빌라에 깨끗하죠. 엄청 깨끗한데요? 4년밖에 안 돼서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 게 3층.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발코니 같은 거 있죠. 네. 요즘은 빌라 질 때 예전에는 저거 어떻게든 확장해가지고 방이라도 하나 더 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또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테라스 있는 걸 장점으로 해서 조금 더 가격 높여서 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뭐 4층도 5층도 아니고 3층이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1층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콜보 유니온 배달 대행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은 현재 공실이에요. 배달 업체나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토바이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상관없죠. 또 중요한 거 주차수 한번 세워봐야 되죠. 네. 이게 총 8세대잖아요. 세대당 한 대 나오면 100점인데 그쵸? 여기 멋진 차 하나 있고요. 2대, 3대 가능하고 여기 4대. 여기는 거의 상가 전용 주차장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상가까지 주차장을 주려나 모르겠네요. 아. 4대, 5, 6, 7, 8 일부 이중 주차를 해야 되긴 하는데 세대당 한 대씩은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도 잘하면 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빌라 이름이 써있네요. 리치스 디일이래요. 브랜드 로고가 딱 적혀져 있고 우리 거는 302호예요. 그래서 거실 향이 이쪽이네요. 여기가 2층이고 그 위에 3층. 또 향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침반 확인해 보면 동남향. 오, 괜찮은데요? 네, 남쪽에 조금 더 가까운 동남남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반 조금 넘었잖아요. 네.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어. 2층까지는 지금 그늘이 지는데 3층, 4층, 5층은 햇빛이 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겠다.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 비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빌라 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좁지가 않아서. 그리고 공간 사이가 넓어서 괜찮을 것 같고 뷰는 살짝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한 4층, 5층 정도면 괜찮은데 뭐 3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번 내부에 들어가 보죠. 네. 이게 전체 토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엄청 좁지는 않아요. 건축 부지는 한 40평 위에 좀 올라갔고 우리 경매 정보지도 아직 안 봤잖아요. 네. 이게 가끔씩 제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경매 정보지 잠깐 보면요. 우리가 경기도 부천시 춘희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우리께 가진 게 9.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8.3평. 꽤 넓죠? 감정가는 2억 8,600에 나왔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2억 2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물건 대항력 보시면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에요. 그래서 권리 분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물건 봤는데 크게 영향은 끼치진 않죠. 지금 아마 임차인은 없을 것 같고요. 임차인이 나갈 때 허그의 비밀번호도 보내긴 하지만 또 이제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도 보내긴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어때요?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깔세를 넣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도 넣거나, 제가 임장 다니다 보면 안에 막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막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가끔 영어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도 잘해야 된다 하고, 우리 302호 보니까 저 우편물이 굉장히 또 많이 쌓여 있어요. 그쵸? 네. 아이고, 그래서 아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하수도부터 해서 요금 납부 통지서가 막 이 정도면 거의 1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1년 더 되겠다, 그쵸? 나가신 지 꽤 된 거네요. 법원에서도 좀 날라오고. 그래서 한번 벨 눌러보고요.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한번 문의를 해서 공실된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알고 계시는지도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 이 택배함은 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쓰는데 그쵸? 문도 굉장히 넓고 깨끗하네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내부에 들어오면 일단은 1층 공간은 굉장히 좀 협소해요. 아무래도 옆에 바로 상가가 있잖아요. 네. 상가를 빼놨기 때문에 1층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좀 수익이 나니까 그랬겠죠. 근데 뭐 이렇게 좁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굉장히 큰데요? 오. 우리가 8세대 살잖아요. 네. 그거 치고는 굉장히 넓고 크고 쾌적합니다. 우리는 3층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빌라 내부 곳곳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관리비도 나와 있네요.
302호 미나칼리비가 230만 원이라 써있네. 17개월 밀려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공지해 주나요? 이게 지금 관리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네. 보통 이게 관리업체가 없고 내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람 빠진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 근데 관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미나칼리비가 나오네요. 그건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파트는 공용관리비 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을 떠나서 내부 규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빌라도 미나칼리비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꼭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관리비는 호실당 한 4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미나칼리비 문의는 관리업체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예, 관리업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화해도 이게 계속 공실이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은 또 되겠네요. 근데 계단이 조금 가팔라요. 그쵸? 좋네요. 외벽 마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새 거다 보니까 깨끗합니다. 샤시는 일반적인 거 KCC. KCC가 2등이었나요? 2층 문도 깔끔하네요. 우리 한층 더 올라가야 되죠. 우와, 이거는 301호는 누가 살 텐데 센서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이 안 켜지면 불은 켜져요. 관리업체에서 이런 거 안 해주나? 관리비 내야 해주는 건가요? 근데 301호는 거주하잖아요. 손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보면 청소 상태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관리는 하고 있고, 여기 써있네요. 장기 미납 관리비 납부 최고장이 붙여져 있어요. 사용자는 매월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 23년 4월부터 비워져 있었나 봐요. 이거 아예 건전지도 나갔는데요. 이 건전지가 아예 없다라는 거는 거의 한 17개월 동안 사람이 진짜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알죠? 그 건전지 네모난 거 껴놓고 이거 딱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려요? 비밀번호 받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실이니까 어때요? 명도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다음에 허그에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 받고 문 열고 명도 끝. 다만 17개월이면 거의 1년 반 동안 비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안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 같은 거 꺼놨나 모르겠네요. 공실인 채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래 막 수도관 문제 생기고 아랫집에 누수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관리업체에서 처리를 했으려나 모르겠네. 처리 안 했으면 제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그렇진 않죠. 그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요. 엘리베이터 여전히 깨끗하고. 확실히 3층까지는 걸어올 만하네요. 그래서 구조는 보니까 1호하고 2호 라인은 다르더라고요. 일단 302호는 공실이니까 구조라도 보시려면 2호 라인 502호부터 202호까지 문을 두들긴 다음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게 좋겠죠? 네. 햇빛이 엄청 강렬합니다. 내일이면 10월인데 그쵸? 네. 와, 10월에 햇빛이 너무 좋아요. 옥상도 뭐 넓고 쾌적합니다. 여기서 뭐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확실히 관리업체가 관리하니까 뭐 방수 페인트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쪽이 이제 신중동역. 여기가 살기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신준동역만 가면 어때요? 상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춘희역 쪽으로 가면 지산도 많이 있고 가구 거리도 있고. 다만 이제 이쪽 뒤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주변 인프라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아까 가로주택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또 재개발이라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하면 여기 인프라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초등학교가 가까운데 두 군데가 있어요. 옥산 초등학교. 이쪽으로 좀 나가면 이제 신흥 초등학교. 둘 다 가깝긴 한데 저 옥산 초등학교까지는 큰 도로를 아마 2개 건너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들 안전하게 가기는 이쪽 뒤편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제 학군도 있고 하니까 이건 또 확인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문제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내려가면서 402호든 202호든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문의는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도 들릴 거잖아요. 네. 가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많냐면 미끼 매물이 많아요. 미끼 매물.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을 막 올려놔요. 전화해보면 매물이 분명히 있대요. 제가 갈 테니까 그 매물 보여달라고 도착을 하잖아요. 네. 급매여서 조금 전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보여줘요? 우리가 봤던 물건보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나 이런 매물 보여주는 거죠. 뭐랑 똑같아요? 중고차. 네. 중고차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품 팔고 시세 조사하고 하잖아요. 전화 조사도 하잖아요. 전화해보면 다 매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경매 물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동네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2번, 3번 유찰해야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물건은 이미 누가 낙찰받아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천은 나와서 실제로 매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1억 8천에 매물이 하나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빌라 몇 톤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1억 네. 8천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주변의 실거래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물건 4년 됐잖아요. 9년 된 16평 빌라가 최근에 2억 8,500 올해 5월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7년 된 전용 19평 빌라가 최근에 또 2억 8,200에 거래됐고, 물론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8년 된 16평 빌라가 2억 6천에 거래가 됐고, 컨디션이 조금 더 안 좋은 거 9년 된 15평 빌라가 2억 2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물건은 이제 4년 됐고 전용 18.3평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빌라들보다 컨디션도 더 좋거든요. 근데 1억 8천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냥 제가 한번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몇 층인지 몇 톤지도 아예 안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안 나와 있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물건 올라온 거 보고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최근이요. 가격이 1억 8천인데 이거 매물이 있어요? 네, 매물 있는 거예요. 최근에 확인했어요. 진짜요? 가면 바로 볼 수 있나요? 네,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몇 층이에요? 저희가 층수는 오시면 알려드려요. 너무 저렴해가지고 괜찮으면 바로 가계약이라도 제가 입금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선 영어 확인해야 돼서 방문 자문도 따로 있어서 우선 영어 파악하고 연락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바로 가계약금 보내도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계약을 할게요. 뭐 집을 보셨어요? 아니요, 집 본 거는 아닌데 네이버 로드뷰로 봤거든요. 뭐 파기하시면 저희 측에서 나 안 돌려드려요. 가격이랑.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상관없으신 거죠? 네. 어디 비둘가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저희? 아니요? 아니요, 고객 여보세요? 네. 고객 다른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부동산 하면서 고객 같은 분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저희 쪽에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조용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 아니요, 제가 주변에 빌라를 찾고 있는데 이게 주변 대비해서 너무 저렴해가지고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여보세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물건 오늘 바로 보고 가계약금이라도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 오는 건 괜찮대요. 근데 바로 제가 가계약금 건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전화 끊어버리죠. 네. 무슨 매물이에요? 허위 매물. 거의 매물입니다. 어떻게든 오게끔 해서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저한테 오히려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본인들이 장난치고 있으면서,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보러 간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오면 이 매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이 매물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격 한다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끊어버리죠. 이래요. 그래서 이런 허위 매물들이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물건을 올린 거 보면 로컬에서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럼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에서 속지 마시고 실제로 와서 매물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시세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매물 아마 2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여기 근처에 부동산에서 지금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2억 8,500에 올렸어요. 그거는 진짜 매물일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따 부동산에 들려서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실제로 앞에서 들으니까 충격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2호만 제가 배를 한번 눌러보고요. 계시다라고 하면 혹시 302호 때문에 좀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벨이 고장나 보네요. 계세요? 계세요? 계시군요. 아쉽네요. 그냥 부동산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녁에 보고 싶고 주말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촬영 스케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에 들려서 한번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죠. 경매라고 써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아니, 리치스빌 3층이요. 사장님이 얼마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2억 8,500 우리 거. 벌써 그것 때문에 세 팀이 다녀갔다 그랬잖아. 근데 리치스빌이 1억 8천 이렇진 않죠? 1억 8천이면 그냥 사지. 지금 1억 8천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그러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럼 최소한 2억 4천, 5천 정도는 하는 거죠? 그건 가봐야지. 팔아봐야 하는 거긴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부동산 들렸다 나왔는데 이거 경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3팀 정도 얘기하시네요. 근데 저기 들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 군데 들려보면 안 되고 여러 군데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로컬에 계시는 분들이 뭐 장사 안 되고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한 피드백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면 배차를 하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세 조사할 때는 여러 군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판다로 조사를 해보셔도 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오늘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고 또 실제 거래된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에 팔릴까요? 뭐 팔아봐야 아는 거긴 한데 지금 진짜 컨디션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컨디션의 매물들이 막 3억 초에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물건 3억은 좀 힘들어요. 제가 왔을 때. 네. 네, 이 동네 보면 그래도 2억 8천 내외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하시고 정확한 매도가를 확정한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2억 8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아파트다라고 하면 우리 얼마 써야 돼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2억 7천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7천은 좀 그렇고 너무 많아요. 2억 6천은 넘기되 7천 가까이 쓰는 게 좀 안전하겠죠? 네. 그런데 빌라다라고 하면 아파트만큼 높여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아파트는 한 2억 6천 넘게 쓰면요. 그래도 뭐 세금이든 기타 비용들 다 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빌라는 조금 더 높게 봐도 되는 거죠.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2~3배 정도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셔라. 아,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조사는 하셔야겠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필요로 해요? 믿음을 필요로 해요. 네. 이거 정말 경매로 돈이 벌릴까? 아니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이게 과연 매도가 될까? 여러 믿음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뭐 유튜브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이 알아야 막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겨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결국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요. 좀 심플한 거.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단순한 거.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벌어서 경험을 하시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더 돈 내는 거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기고 또 더 큰 거 하게 되고 선순환이 되죠. 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은 뭐예요? 막 유튜브 정보를 들으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믿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경험해보는 게 좋다. 그 출발점은 그냥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늘에 오면 시원하고 임장 다니게 괜찮은 날씨다. 이런 좋은 날씨에 좋은 물건 잘 고르셔서 임장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서 걷다 보니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막 들어왔어요. 경기 빌라 장기로 보유하는 건 비추하시나요? 저는 장기는 비춥니다. 어... 만약에 여기가 호재가 있다. 여기도 뒤에 이제 재개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빌라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로 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전 빌라 무조건 단기 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파트처럼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시세가 어때요?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강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여기 빌라 값에 영향이 있을 경우는 없을까요? 뭐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저기 있는 빌라들 가격만 올라가는 거지. 아... 그래서 빌라는 재개발이든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단기 매도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으면 임차인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맞춰지더라도 공실로 둔 채로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월세도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임차 맞추면 우리나라는 또 임차인 보호법 때문에 어때요?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릴 때까지 보유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 동네가 사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또 전월세가 좀 활발했어요. 근데 22년도, 23년도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전세 사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4년도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 가려고 했더니 불안하고 월세 가려고 했더니 비용이 부담이 되고 사는 걸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7호선 춘희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더 가면 뭐가 있죠? 상도동이 나옵니다. 아, 네. 상도동에 이 정도 컨디션의 빌라에 들어간다? 2억은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면 2억이나 더 저렴한 20분은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된다.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없으면 가도 됩니까? 네. 형 PD님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야 되나요? 가시죠.